선생님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얼른 알기로는 이제 차량 블랙박스도 있고 MP3도 있고 네.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제품을 만드시나요? 전에는 저희가 이제 MP3 플레이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. 차량용 블랙박스도 해왔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제조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인 PC 보드를 10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비즈니스 자체가 슬로해지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 요인이 있었고 실제 저희가 이제 2011년, 12년도는 굉장한 리스크도 이제 겪어봤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한 부품 쪽,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,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동화를 만들어내면서 자동화 제조를 통해서 원가 역시를 이루어내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안정되게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계시다고요? 예, 테슬라에는 저희가 한 4년 전쯤에 테슬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오디터를 받고 지금은 이제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델 S, 모델 X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서머 컨트롤 보드라고 해가지고요. 온도 컨트롤하는 보드로 전량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회사를 둘러보니까 온통 뭐 변화, 네. 도전, 혁신 이렇게 써 있어요. 혁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? 예, 기업의 혁신이라는 끊임없이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. 특히 이제 최근처럼 이렇게 이제 인더스트리 레볼루션 4.0, 산업혁명 4.0에 대한 이제 이런 그 패러다임 바뀌고 있고, 특히 이제 그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서도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처럼 뭐 앨런 머스크 회장이 굉장히 그 이제 새로운 그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또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보지만, 이제 앞으로는 특히 이제 산업혁신이라는 거는 이제 끝없이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요. 저희도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기업 원가 혁신을 만들려고 한 4년 전부터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공장 자동화를 말합니까? 이게? 네, 이제 공장 자동화인데 과거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라는 게 이제 어떤 굉장히 많은 그 설비 투자, 이런 장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만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기존에 이제 설비 투자한 게 한 250억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설비를 통해서 리인베트 전략,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새롭게 자동화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티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했고요.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금년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기계만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24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라인을 지금 이제 가동할 계획이고요. 지금 현재 한 90% 단계에서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의 자동화는 큰 그 시설 투자를 통해서 하는 자동화인데 지금은 좀 더 말해서 스마트하게 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게 혁신을 해나가는 그런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던 그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한 업체들한테는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또 일부 이제 하드웨어를 통해서 그 자동화를 이뤄내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.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기존의 것을 어떻게 제대로 찾아낼 것이냐.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새로운 신기술을 하고 아니면 고안 기술을 만드는 특허 기술은 누군가가 그거를 기존의 것을 아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집중과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또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. 자, 그럼 선생님 그런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으신가요?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없이 이 대표이사가 추진하는 이제 주간 회의를 통해서 그 업무 혁신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고요. 이제 끝없이 우리 직원들이 이제 매일매일 그 데일리별로 그 회의를 하면서 또 혁신 활동을 하면서 가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큰 어떤 기업의 정체성,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되고 경영 철학에 대한 부분도 전달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함을 가지고 전달을 해줘야만이 그래야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스태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급들이 그 이상들이 기업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또 기업의 어떤 가치를 이끌어 가는가, 우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,
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끌어 가야지만이 그 혁신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CEO가 그런 방향 설정을 잘하고 그걸 종업원한테 인식시키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의를 끊임없이 하고 그 정도면 되나요? 이게 어떻게 됩니까? 아니죠,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현장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. 현장. 이제 저희가 이 회의실에서 수많은 이제 그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챌린지도 하고 변화에 대한 요구도 하고 또 미션도 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고요. 현장에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2번을 이제 현장에 들어갑니다. 보통 한 번 들어가면 한 2시간씩 있다 나오는데 그 2시간 동안에 실제 그 현장에서 가장 뛰어난 테크니션들하고 같이 기술 공유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것인가 그 답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현장에서 찾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나와지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집에 가면 이제 매일 자동화, 최근 같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다 보니까 자동화에 대한 공부를 매일 2시간씩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밤 2시가 되고 2시 반이 돼요. 그럴 때 이제 뭔가 집중이 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미처 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 놓으면 우리 스태프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실제 되는구나.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비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요.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갖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한 그 평가 이것도 공평하게 해주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 회의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뭐냐면 투명 경영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회사 정보, 회사 정보, 재무적인 그 활동, 생산 활동, 모든 것들을 갖다 있는 그대로 얼마든지 와서 이게 잘못됐다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트러스트가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제 스태프들의 하고 또 CEO 관계에서는 그 끈끈한 이제 믿음이 연결되면서 어떤 그 이제 새로운 변화와 챌린저를 요구할 때에 그것이 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요. 그렇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온몸으로 뛰는 거네요. 네, 제조업은 이제 그렇습니다. 그야말로 이제 온몸으로 뛰어야 되고요. 특히 이제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LG전자의 그 조성진 부회장하고 있습니다. 가전사 백색 가전에서 이제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사례를 보면요. 그야말로 모든 걸 본인이 직접 가서 뛰면서 원가에 대한 것도 아주 원재료부터 원가에 대한 아주 쫙한 것을 명확하게 이제 찾아서 그 원가의 혁신을 이뤄나가기 때문에요. 누구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그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챌린저의 이제 그 어떤 혁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봐집니다. 과거에 이제 리더들은 그냥 그 덕장으로서 맡기고 조금 편안하게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, 지금. 이제 시대의 그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그야말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이 모델들이 맞은 그 상품들이 그러면 쉽게 이제 개발도 했고 또 거기서 많은 이익도 창출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워낙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요. 특히 이제 제조업은 중심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의 뭐 이제는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에 부합되는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리더십과 그런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. 끊임없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뭐 챙겨가시면서도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? 이제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게 오라콤이다 그러면 오라콤을 우리 직원들이 정문에 들어온 순간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오라콤이라는 브랜드 하에서 내가 있다는 긍지감을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고요. 특히 이제 내가 출근해서 실제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도 회사 와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내 회사의 내 안방이다. 내 집의 내 안방이다라고 이렇게 인식되게끔 만들어주고요. 또 그만큼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한테는 편안함과 또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분명함을 이제 전달해주면 서로가 그런 믿음으로 통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봐주고요.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밖에 나가서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기업 그 정체성이 있다면 일하면서도 그게 힘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. 우리 종업원이 한 300명 돼 있잖아요. 네네.
앞으로 300명이 3,000명이 될 수도 있고 네. 크게 아주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시는 회사 같습니다. 네네. 오늘 진행된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